안녕하세요. 기디 성형외과 구도연출 전문의 이인혜입니다. 오늘은 성신여대는 합격을 했지만 건국대 합격에 실패를 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재연작과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야 합격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.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의 소묘 능력과 디자인 능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, 건대 영상영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문제 해석이라는 부분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서 약간 당황을 해서 좀 실패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어떤 주제가 나와서 이 친구가 당황을 해서 고득점에 실패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국대 가군 정시 주제고요. 영상영화 기초디자인 문제인데 제공된 사물의 조형적 특징과 물성을 활용하여 관광렌즈로 본 공간을 구성하시오 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 관광렌즈라고 하는 건 넓은 공간을 찍을 수 있고 사물을 왜곡시켜서 원근을 과장할 수 있는 렌즈인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나 아니면 후방 카메라 아니면 학생들이 보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관찰하면서 그릴 때 나타나는 건데 쇠구슬 같은 데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거나 교실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출제 문제가 관광 렌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그림에서 관광 렌즈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그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게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공간감과 거리감을 냈어요.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공간감과 거리감을 나름대로 표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들어갔어야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뜰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공간감을 이 정도로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여기서 주제에서도 뭔가 연출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그리고 싶어요. 내가 이 바퀴 부분과 전자 부품 같은 경우도 뭔가 대비를 이용해서 잘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드러나지 주제어 내용에 대한 표현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게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하도상에 일단 그런 부분과 하도상과 더불어 뒤쪽이나 이런 데도 뭔가 톤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공기원근이나 이런 걸 좀 썼다고 하면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이게 공간감이 훨씬 잘 드러나는 그림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분석을 좀 해서 제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화면상에서 물체가 굉장히 가득가득 커진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A 주제 부분과 밑에 받쳐져 있는 부분이 사이즈가 거의 대비가 안 나고 지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,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서 이 그림에서 조금 응용을 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제 사이즈를 일단 줄이고 뭔가 이 광각이라고 하는 휘어지고 왜곡되는 형태들을 좀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바퀴를 그리더라도 좀 내려서 사이즈를 휘어진 부분을 살려서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바퀴도 마찬가지로 좀 휘어지게 그리드를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영화나 영상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 보면 건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과감한 공간감을 위해서 이 관광 렌즈를 쓰는데 이제 그런 투시 방법을 써서 약간 왜곡돼 보이는, 그리고 뭔가 같은 방향으로 뭔가 반복돼 보이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오히려 공간감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이제 선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재를 지금 그냥 이 사물들을 묶어 놓는 경우로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재들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써서 공간들을 좀 잘라주거나 화지에 크게 지나가게 공간들을 잘라주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도 좀 공간을 빼서
뭔가 시원시원한 동세들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로 썼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위에 가서 답답한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에 이제 손바닥만큼의 여백을 주는 게 훨씬 렌즈로 바라본 멋진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한번 멋지게 성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수술을 방금 마치고 왔는데 엄청난 이 큰 수술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수술이 이 완료된 그림이에요. 보시면 이제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전의 그림과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뼈대와 구조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크게 있던 이 얼굴 부분이라고 하죠. 이제 얼굴 부분과 여기 코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그림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바꾼 거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여백을 좀 줘서 숨통이 좀 트이게 하는 것과 이 뒤쪽으로만 냈던 것들을 아래쪽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광학이라고 하는 공간감에 대한 개념을 주제에서 아래쪽과 뒤쪽으로 이분할해서 뭔가 반복이죠.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 건축물이 반복돼서 있을 때 공간 효과가 잘 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전자부품 가지고 3개씩 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도 뭔가 받아지는 역할들이 있게끔 해서 광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모든 게 받쳐질 수 있게끔 그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여기 바퀴라고 하는 애를 살짝 이렇게 당겼어요. 이게 원래 이제 정확한 타원이어야지 이 맞는 형태인데 주제어에 따라서 지금 내용에 맞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당겨주고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반복을 시켜서 점점 이제 뒤로 톤도 그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원근이나 이런 걸 줘서 털어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재. 그 전에 이제 비포 그림을 보면 선재들로 얘네들을 막 묶어놨어요. 서로 막 묶어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을 풀었어요. 저는 오히려 다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던 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공간에서부터 얘가 날아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멀리에서부터 이제 회전되어서 날아오는데. 얘네들이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퀴들 사이사이에 흐름으로 얘네들을 맞춰서 방향성을 줘서 공간감에 플러스 5점 정도 이 선재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내가 시험장에서 이 주제를 받고 생각해서 그 한 방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춰 있기 때문에 이 전의 그림에 비하면 이게 뭐 미세하게 요소를 조금씩 옮기고 뭐 바꾸고 한 거지만 다 더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조화가 돼야지 예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부분만 성형해서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잖아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위권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그 학교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고 방향성에 맞춰서 수술하고 수정해줘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2021학년에도 이번 주제와 같이 뭔가 주제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. 그냥 내가 잘 그린다라는 걸 뽐내는 것보다는 그 학교 방향에 맞춰진 맞춤식 성형처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가는 게 학생들에게 합격의 고득점을 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영상을 많이 참고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